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KRD 뉴온바시 메디컬 팀 지음 황혜숙 옹김 갈매나무 20대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 시작하며 얼굴부터 썩는다는 것.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다는 후자의 이미지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이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감 중에 4개의 감각기관이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100세 시대를 평탄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평균 수명 문제다. 의료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평범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얼굴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부에서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안쪽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썩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서 얼굴에 주목한다. 입안에 있는 상재균의 균형이 깨져 치주병으로 세균이 가득 차면 결과적으로 세균이 입에서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부에서는 몸을 썩게 하는 물질이 조금씩 쌓여서 몸이나 얼굴이 썩게 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4부에는 3부까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얼굴이 썩지 않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식으로 일상의 행동이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 건강해지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 5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차례 1부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일까? 1장 내 몸을 지키는 면역이 나를 늙게 만든다고? 2장 이렇게 난 멀쩡한데 염증은 무슨? 3장 늙어 보이는 사람의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이 있다. 2부 노화를 막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라. 4장 모든 것은 입안의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5장 입안의 염증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6장 몸속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위험. 3부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하라. 7장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된다. 8장 거울 보기가 무섭다면 AGE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9장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4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
10장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라. 11장 당화를 줄이는 식사법. 12장 일시적인 공복이 노화를 막는다. 5부 노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13장 건강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 14장 병을 발견한 후에는 이미 늦다. 똑같이 나이 먹어도 다르게 늙어가는 이유. 동갑인데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이다. 나이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인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노동위생학 조교수 율랑드 에스키롤이 발표한 것으로 약 3,20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마의 주름을 평가한 후 2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병원균 같은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왜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일까? 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우선 면역이란 말은 역병으로부터 면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나 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면역이란 병원체나 이물질이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다. 원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는 피부나 몸의 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의 장벽에 의해 차단된다. 대부분의 병원체나 이물질은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장벽을 넘는 병원체나 이물질이 생긴다. 면역 반응은 이렇게 처음으로 장벽을 돌파한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이다. 병원체 제거를 위한 1단계는 비교적 소규모의 물리적 공격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면역세포가 병원체와 결합한 후 함께 죽어버리거나 병원체를 먹어서 소화효소로 분해하곤 한다. 하지만 병원체 가운데는 지극히 까다로운 병원체도 많다. 예를 들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작은 병원체는 면역세포가 찾아내기 힘들다. 이 단계에서는 팀워크를 발휘해 더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이물질을 변질시켜서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병원체를 포식하는 더 강력한 세포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또한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에 대항해 만든 단백질 항체를 이물질의 항원과 결합시켜서 녹이거나 단단하게 만들거나 무독화한 후 면역세포가 그것을 포식해서 제거하기도 한다. 면역세포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포끼리 접촉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마치 실 전화기와 비슷하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 등은 통화하기 위한 실에 해당되는 시냅스를 최대한 늘려서 좀 더 신속하게 많은 세포와 정보를 교환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몸속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인 혈관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을 혈관 안에 방출한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전달 물질이다. 말하자면 세포가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사이토카인은 수용체라는 특정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신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사이토카인의 메시지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늘어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촉진하는 일해라 라는 메시지도 있다. 또한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억제하는 죽어달라 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지방세포가 발신하는 사이토카인 안에는 몸무게를 유지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리 몸속에는 뇌나 몸의 각 기관에 작용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해 몸속에 영향을 주는 신호 전달 물질이다. 호르몬은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 정자나 난소와 같은 이른바 내분비 기관에 배출된다. 호르몬은 몸의 각 기관을 움직이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좌우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 것이다. 이처럼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호르몬은 몸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토카인과 큰 차이가 있다. 즉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른 것이다. 사이토카인은 주로 발신하는 세포 주변에 작용한다. 반면 호르몬은 사이토카인에 비해 더 멀리 있는 표적기관에 작용할 수 있다. 전달 물질의 전달 방식이나 양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감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어떤 전달 물질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거나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2장. 이렇게 난 멀쩡한데 염증은 무슨? 몸 안에 생기는 불꽃, 염증.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 면역세포가 병원체와 싸우는 이야기로 돌아가자.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점점 파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한다. 면역세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부위는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도 한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염증이 몸을 썩게 만든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 염증이다. 이것은 1, 2주 정도면 수습되는 일시적인 염증이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썩는 상태를 유발한다. 자신의 몸이 면역세포에 의해 장기간 공격을 받으면 부패가 한층 더 진행된다. 이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한다. 약한 불 같은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다. 피부나 장기가 딱딱해져서 방어 기능이나 본래 장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염증 때문이다. 전 인구의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염증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면
세균총도 바뀌고 점점 그램 음성균이 많아진다.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사멸할 때 이 세균이 지닌 내독소가 방출되는 것이다. 이 내독소에 면역체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면역세포가 활성화해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의 몸 안에는 만성염증이 있다.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는 상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서히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점차 정지되는 그야말로 몸이 썩어가는 상태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 사이에 놓여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식생활을 비롯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썩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으로 몸 상태를 파악하고 식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바꿈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에 이르는 이행 상태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세다. 도대체 왜 동갑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이지?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노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화를 막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라. 모든 것은 입안의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왜 양치질이 그렇게 중요할까?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에 오물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는 달라진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된다. 인간의 몸속에는 다수의 상재균이 존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장, 피부, 그리고 입이다. 장 속에는 몸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선호균, 유해한 역할을 하는 악옥균, 상황에 따라 선호균도 악옥균도 되는 해바라기균, 일화견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세 종류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장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장내 상재균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700여 종이 넘고 1000조 마리가 있다는 설도 있다. 장과 마찬가지로 입안에도 매우 많은 세균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적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구강 내 세균의 수와 종류에는 개인차가 있다. 구강 내 세균에도 장내와 마찬가지로 선호균, 악옥균, 해바라기균이 있는데 악옥균을 대표하는 치주병균이 늘어남으로써 치주병이 악화된다. 최근 구강 내 세균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세균의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 세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재균은 필요하다. 세균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다만 균형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장내 세균의 균형은 장내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장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설사나 변비 등의 문제가 일으키기 쉽다. 피부도 상재균 균형이 중요하다. 피부를 생기 있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상재균의 균형이 깨지거나 흐트러지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호막 기능을 상실한 틈을 타 염증이 생긴다. 구강 내 세균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균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구강 내 상재균의 역할이다. 상재균은 무리지어 공존하며 살지만 특정 세포의 양이 늘어나면 구강 내 상재균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충치와 치주병은 상재균의 균형을 깨뜨린다. 1980년에 충치가 세균에 의한 감염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후로 100년이나 지난 1970년대가 되어서야 뮤턴스 연쇄상 구균이 충치의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뮤턴스 연쇄상 구균은 당분을 먹이로 증식하는 세균이다. 뮤턴스 연쇄상 구균은 글루코실 전달 효소라는 효소를 만드는데 이것은 당분을 글루칸이라는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글루칸은 끈적끈적한 물질이라서 치아에부터 치석을 형성하기 쉽다. 그러면 점점 세균도 증식한다. 치아 표면의 에나멜층은 산에 약한데 이 균은 당분을 분해하여 산을 생산한다. 글루칸이 붙어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에나멜층은 분해되어 녹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충치가 생긴다. 치주병은 전신의 병으로 이어진다. 입안에는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는데 치주병과 관련이 깊은 균은 다음과 같다. 1번 피지균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2번 TF균 타네렐라 포르시티아 단백질을 파괴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3번 TD균 트레포네마 덴티콜라 4번 AA균 아그레가티박터 액티노마이 세템 코미탄스 입속 어딘가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균이 서식하는 곳이 있다. 바로 치약이나 칫솔 광고에서 자주 듣는 치주 포켓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이다. 원래 치주 포켓의 깊이는 1에서 3mm가 건강한 상태다. 이것이 4mm 이상 되면 치주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 치주병은 어떻게 진행될까? 치아 주변에 부착된 플라크 속에 들어가 공기가 잘 닿지 않은 치아와 잇몸 사이를 향해 이동하고 치주병균은 더 안으로 파고든다. 치주병균이 치아와 잇몸의 틈 사이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 발갛게 붓고 피가 나온다. 이것은 치주병균을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다. 면역세포로부터는 사이토카인이나 단백질 분해 요소가 대량으로 방출된다. 그리고 치육군은 잇몸이 부음으로써 골이 깊어지는데 이것을 치육포켓이라 한다. 이 치육포켓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치주병균의 요새가 되는 셈이다. 치주병균의 요새가 만들어짐으로써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고 만다. 이 단계를 치은염이라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양치질로 플라크나 치석을 제거하면 더 이상 치은염이 악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치은염을 방치하면 치아의 염증은 더 진행되어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이 녹기 시작한다. 이것이 치주염이다. 입안의 염증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현대인의 입은 썩어 있다.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코막힘이다. 코막힘은 코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일어난다. 급성염증으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 화분증, 꽃가루 알레르기이다. 피부나 점막을 지키고 있는 비만세포가 꽃가루에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방출한다. 이에 따라 코의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코가 막힌다. 또 한 가지는 만성염증과 관련 있는 부비동염이다. 흔히 축농증이라고도 하는데 코 주변에 있는 8개의 공동이 있고
이것이 코의 공동으로 이어진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계기가 되어 부비돔염의 점막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염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게 일상화되면 타액이 건조해져서 치주병이 악화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행위는 치아나 잇몸에 부담을 줘서 구강 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현대인의 식생활도 구강 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씹는 맛이 있거나 씹히는 맛이 있는 섬유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기회가 줄고 있지 않은가.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음식의 흐름에 의한 자정작용이 생겨서 구강안을 깨끗이 하는 효과가 있다. 어쨌든 매일 스스로 이를 잘 닦는 것이 치주병 예방의 기본이다. 냄새나는 입은 세균이 득실되는 행주와 같다.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입냄새는 입안에 붙어있는 치주병균 때문에 늘어난다. 치주병균의 먹이가 되는 것은 인간이 먹는 음식물 찌꺼기다. 그렇다면 냄새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대부분은 설태, 혀 표면에 있는 이끼 모양의 돌출부에서 만들어지지만 치주 포켓 안에서도 만들어진다. 흡연자의 입은 세균 투성이. 흡연자 중에 유독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 많다. 담배가 구강 내의 세균 균형을 흩뜨리기 때문이다. 담배를 한 갭이 피울 때마다 염증이 퍼져나간다. 입에서 전신으로 염증이 퍼지는 예는 치주병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를 입으로 들이마실 때가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담배다.